플라톤은 그의 대표적인 대화편 국가에서 정의에 대해서 고찰합니다. 역사에 남아있는 기록들에서 발견되는 최초의 관념들은 정의를 만물의 주제자나 세계의 질서 또는 도덕적 질서, 심지어는 운명과 동일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옳음이나 비례, 균 등, 평등과 같은 것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정의의 관념들을 정리해보면 각자에게 똑같은 것을, 각자에게 그의 공과에 따라 그리고 각자에게 그 일의 결과에 따라, 각자에게 그의 필요에 따라, 각자에게 그의 계급에 따라, 각자에게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등과 같은 신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정의관을 대표하는 신조로는 존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이나 혹은 공리주의적 정의관, 그리고 마이클 왈저의 다원적 평등으로서의 정의관도 있습니다. 플라톤은 정의롭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의 관념 속에 옳음이라는 의미도 들어있듯이 정의롭게 산다는 말에는 올곧게 산다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면 우리는 정의와 등치시킬 수 있는 행복을 진정한 행복이라는 말로 한정하는 게 더 나을 듯 합니다. 더욱이 올바르게 산다는 말에는 또 약간의 희생이나 손해도 감수해야 할 당위성도 포함될 수 있으며 결국에는 이것이 자신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거나 진정으로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플라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플라톤은 개인과 국가의 구조적 유사성의 기초에서 정의에 대해서 고찰합니다. 개인과 국가를 이렇게 등치시키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가의 정의는 국가를 구성하는 각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직분에 맞는 일을 잘하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개인에게 정의는 영혼의 각 부분, 즉 이성, 기계, 욕구가 각각 제1을 잘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각 부분이 제1을 잘하는 것이란 결국 영혼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내적으로 질서 있고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이며 플라톤은 이를 건강한 영혼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플라톤에게 정신의 내적 상태가 조화와 질서를 이룬 사람은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며 이런 사람이 곧 정의로운 사람이며 또한 행복한 사람,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덕 있는 사람과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국가에서의 정의 즉 사회적 정의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의로운 국가는 국가를 구성하는 세 계급이 각각의 덕을 발휘하는 데에서 즉 각각의 직분을 다하는 데서 성립합니다. 통치 계급은 지혜를, 군인 계급은 기계를, 생산 계급은 절제를 발휘하는 데에서 존립합니다. 이처럼 세 계급이 각각 그 덕을 발휘해서 그 본분을 다한다면 국가는 도덕적인 조직체가 되고 이런 조직체에서는 선의 이데아가 실현된 정의로운 국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국가에는 평화, 질서, 안녕, 복지가 깃들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의로운 사람은 개인적으로 영혼의 세 부분, 즉 이성, 기계, 욕구 혹은 지와 의와 정의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동시에 국가 생활에서도 그가 당당히 있을 자리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한 개인에게 있어서 정의란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며 이는 조화롭고 질서 있는 잘 통합된 영혼, 즉 정신의 내적 질서와 조화를 이룬 건강한 영혼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플라톤의 정의론은 정의의 이데아가 존재한다는 근본 신조에서 기인합니다. 플라톤에게 이데아는 모든 진리의 근원이자 원천이며 원형입니다. 그리고 이 이데아는 참된 인식과 가치의 척도로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제입니다. 현실에 존재하는 사과나무에는 언제나 빨간 사과가 열리듯이 사과의 빨간색은 시대를 초월해서 실제하며 우리는 또 그것이 하나의 동일한 색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플라톤에게 이데아들의 세계는 시간 속에 있는 현실을 초월해서 실제하는 세계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의의 이데아가 존재한다는 것은 정의는 상황적 변화나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는 현실 초월적인 실제, 즉 영원히 불변하는 가치의 객관적이며 보편적인 척도로서 실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데아로서의 정의가 어떤 것인지를 밝히려는 대화편 국가에서 플라톤의 목적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개인의 영혼을 소규모의 국가, 반대로 국가는 대규모의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규모가 큰 국가와 같은 존재에게서 정의를 발견할 수 있다면 한 개인의 영혼에 있어서의 정의도 발견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자체가 그의 정의론을 피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게 만듭니다. 한 개인이 잘 산다는 것은 곧 행복하게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정의는 일반적으로 공동체 즉 사회 차원의 정의로서 사회적 정의로 인식하는데 개인의 행복과 사회적 정의는 서로 다른 목적을 추구하듯이 근본적으로 서로 일치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정의의 문제를 살피는 이유는 행복을 추구하지만 불일치할 수밖에 없는 개인들 간의 갈등이나 대립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도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플라톤이 말한 정신적 조직체로서의 국가의 세계급은 자신의 직분에 맞게 각자에게 최적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성에 의해 지배하는 통치 계급은 국가의 통치와 교육을 맡습니다. 의지에 따르는 국가를 수호하는 군인 계급은 명예를 존중하고 권력을 갖기는 하지만 동시에 향락과 사리사욕을 단념하는 도덕적 의무가 부과됩니다. 플라톤은 통치 계급과 군인 계급을 합해서 수호 계급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통치자들과 수호자들은 어떤 형태의 사유재산을 소유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며 그들의 개인적인 사적인 이익을 도모해서도 안 됩니다. 심지어 처자를 직접 거느릴 수도 없습니다. 통치계급은 우생학적으로 우수한 군인공직자를 육성하고자 국민의 결혼에 간섭해야 하며 생긴 자녀들도 부모와 가정이 아니라 국가의 손에 의해서 훈련받아야 합니다. 이런 군인 중에 우수한 자는 철인으로서 통치계급으로 승격하는 자격도 가집니다. 무력에 사는 생산계급은 국가의 물질적 수요에 응해야 합니다. 특히 통치계급인 철인들은 무력 명예욕을 버려야 하며 심지어 부인들도 공동으로 소유해야 합니다. 통치자 계급은 오로지 이상국가의 구현에만 몰두해야 하고 이런 의미에서 철학적 지혜를 지녀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가 철학자 집단은 지혜를 통해 이데아를 직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이데아의 덕목을 현실 세계에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플라톤이 말하는 철학자를 통해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 체제는 무엇일까요? 그런 철학자가 한 명이라면 군주정일 것이며 또한 철학자 집단에 의해서 운영되는 귀족정은 철인왕 정치를 내세운 플라톤의 이상국가에 부합하는 정치 체제일 것입니다. 한편으로 플라톤은 군주정은 참주정으로 귀족정은 과두정으로 민주정은 중우정으로 타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정체이든 정의의 이데아의 인식 가능성과 영혼 3분설의 인간관의 토대를 두고 있는 플라톤의 정의로는 다른 인간관을 견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신조를 당연한 진리로 채택하고 있는 오늘날의 가치관에 비추어 볼 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 가능한 정의는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각 개인의 영혼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배합과 그에 따른 능력과 성격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며 그렇다면 각자에게는 각자의 정의가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자의 정의를 국가의 정의에 적용할 때 각 개인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이나 계급의 한 부분에 속하게 되며 각자는 자신의 직분에 맞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비록 그러한 국가는 정의로운 국가라 하더라도
그것이 개인에게도 정의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영혼의 능력과 성격에 따라서 정해지는 개인의 정의는 그가 속한 계층이나 계급에 따른 정예, 즉 플라톤이 말하는 국가의 정의와 일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정의로운 국가의 시민들은 부정의하다는 역설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의 정의란 국가가 정해주는 각자의 직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정의해야 할 것입니다. 플라톤은 결코 이런 결말을 원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플라톤이 이 같은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못한 원인은 국가의 구성원들이 각각 어떤 계급에 속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는 하나의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플라톤의 정의관은 말 그대로 하나의 이상일 뿐인 듯합니다. 인류의 정치사를 돌아보면 안타깝게도 우리가 겪어온 역사는 오늘날의 정치에 이르기까지 어떤 정치 체제가 가장 정의로운 제도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현실의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해온 역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실험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